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일하는 시간을 확 줄이면 그게 기후위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한 연결고리죠? 이 거대한 기후위기라는 문제 앞에서 정말 파격적인,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하나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의 근무 시간을 그냥 조금 줄이는 게 아니라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였던 아이디어가요, 제안되자마자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폐기된 거죠. 뭔가 미스테리하지 않나요? 아니,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대담한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모든 이야기엔 시작점이 있으니까요. 그 근원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은요, 바로 이 기사입니다.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신문이죠. 르몽드 디플로마틱, 여기에 클레어 르케브라는 기자가 쓴 글인데, 기후변화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파고들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제안이 해결하려고 했던 그 문제라는 건 과연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의 기후시민협의회, 줄여서 CCC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사회정의도 실현하면서 동시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이 주 28시간 근무제라는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만든 배경이 된 거죠. 마이너스 40%. 와, 이 숫자 하나가 이들이 얼마나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는지를 그냥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1990년이랑 비교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려 40%나 줄여야 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목표죠. 아니,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랑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어떻게 이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건지 그 논리를 한번 같이 뜯어보죠. 핵심 아이디어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적게 일하면 적게 오염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의 총량도 좀 줄어들 거고, 그게 곧바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거죠. 노동, 경제, 환경,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본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게 그냥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고 봤어요. 거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거죠. 첫째, 당연히 노동자들은 개인 시간이 늘어나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둘째, 줄어든 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분화 일자리가 더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다고 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결과적으로 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도 좋고 사회 전체에도 좋고 심지어 지구한테도 좋은, 그야말로 윈윈윈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그 미스터리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완벽한 아이디어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갑자기 사라져버렸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진짜 좀 드라마틱해요. 기후 문제 해결하자고 모인 협의회에서 주 28시간 근무제라는 카드를 딱 꺼내 들었는데, 와, 바로 2020년 6월에 자기들이 냈던 제안을 자기들 손으로 걷어들입니다. 정말 모든 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이유가 딱 한마디였어요. 바로 깊은 우려. 굉장히 모호하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한 이유예요. 아마도 갑자기 노동시간을 이렇게 줄이면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걱정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반발 같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막 터져 나왔겠죠. 그 뒤에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지는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 이야기는 그냥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실패했네 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걸 보여주죠. 바로 시스템 전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사실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한 대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찾아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짜 문제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도 그걸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과정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장벽들이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눈앞에 닥친 이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조금은 위험해 보이더라도 대담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로 인해 생길지 모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더 걱정해야 할까요? 정답이 없는 문제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꼭 생각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